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나 겨울에서 찾아내. 경고, 하늘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번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경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영원.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장변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뭔가 찜찜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으신가요? 뭔가 느낌이 쏴하다. 뭐 느낌적인 그런 느낌들. 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후쿠시마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갑자기 구글사 측에서 쇼츠 관련 영상 빈도수, 그러니까 노출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뵙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올리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2주 정도 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롱폼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오늘에서야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자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건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라는 이유로 총선 승리를 앞두고 있다. 또는 강서구청장 선거에만 올인을 하고, 또는 수박 의원들의 가결 표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타 채널이라든지 여러 이제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철학 공부하고 뒤늦게라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제 시각이 다 맞지는 않지만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놀자님들께서 생각을 조금 해 보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채팅을 함께 치지 않고
제가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건 읽진 않아도 생각하실 수는 있으니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갈 길이 너무도 멀기 때문입니다. 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박근혜가 탄핵이 된 것처럼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된 것부터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탄핵된 박근혜는 그냥 공주였어요. 윤석열은 폭주하는 하극상 기관차라고 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뭐라고 하면 되냐라고 굳이 따지자고 하자면 조선조의 상태 안 좋은 왕을 쫓아내고 그 위에 다시 더 상태 안 좋은 왕을 올린 거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뭐가 도움이 됐을까? 이런 단서를 달아봤어요. 만약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인용되었더라면 그건 또 몸서리 쳐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서울구치소를 다녀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도착한 시간이 새벽 3시 40분 고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장면밖에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 지지자분들의 이제 쓰레기 한 봉지만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 한 20kg 정도 되는 쓰레기 봉지만 들고 이제 차에 싣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나가서 보니 제 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때, 그러니까 탄핵 때죠. 그 당시에는 젊은 친구들이 수업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정책이 이게 아닌데 개념적인 뭐 탐관오리?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듯이 일종의 뭐 농민 봉기 뭐 이런 뜻의 구조적인 문제 아무것도 손댄 게 없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든 게 없어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건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서 구조와 돌았던 대통령인 반면에 음 윤석열 대통령은 주인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그냥 이재명 의원님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씁쓸했어요. 그냥 오직 이재명.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근로를 장려해 주고 이래서 '이재명을 우리는 뽑아야 된다. 정치 개혁을 할 것이다.' 이런 뜻 말고 실질적인 것을 주문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려 보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직 이재명. 그럴싸해 보여요. 막연해요. 정말 형편없는 대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인 같지 않은 삶을 산 사람 같다.'라는 제가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칭찬 들으려고 하고 남한테 점수 받고 뭐 아버지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뭐 대학생 됐을 때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뭐 호수로 맞았다고 해서 뭐 저는 제 딴에는 그 아버님을 호수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호수 할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마음 참 힘드시겠네.'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문제의 쟁점은 지금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의 쟁점은 거기서 보였어요. 그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 기각이 되어서 인터뷰하실 때 그 자리에서 저는 그게 막 스쳐서 지나가는 것처럼 막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게 보였냐면요. 이제 예를 한 가지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를 지배하려 할 때 쓰는 방법으로 뭐 당근과 채찍을 주거나 상대에게 내 편을 만들 때 상대를 불이익을 줘서 상대를 내 지배하에 두면은 됩니다. 즉 그 상대방을 나로 하여금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길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를 휘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당근과 채찍을 받아먹는 말일지라도 당근 줬어요, 주인이. 당근 줬어. 그러면 말 입장에서는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 당근 안 먹을 거야." 하고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등에 올라탔어, 주인이. 채찍을 휘두르고 말을 발길질로 구둣발로 나를 차면서 빨리 달리래요, 아프게 하면서. 그럼 속으로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말 입장에서는. '어디 날 때려. 네가 뭔데 날 때려.' 하고 안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일지라도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말로 비유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범생이 뭔가요? 모범생. 1 등한 아이가 누구야? 명문대 간 아이가 누구야? 결론은 뭐 그 아이들이 남의 얘기 듣고 남의 평가에 연연해 왔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받아먹고. 그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는 사회 지도자가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돼 버립니다. 결정 내려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자기의 판단이 문제 풀듯이 틀릴까 봐 초조하고 걱정해서 '이 판단이 맞을까? 저 판단이 맞을까?' 오지선다 답 맞추듯이 찾아보게 되고 참 성인이 돼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주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하나 알려 드려 볼게요. 많이 아시는 단어일
아시겠지만요. author과 author은 저자라는 단어예요. authority 권위입니다. authority는 권위라는 단어예요. 우리 현재 사회에 사실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령하는 자가 아직 존재하고 명령 듣는 자가 존재하고 사실 그렇게 분리돼 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명령 듣는 사람이 명령을 하기도 하고 명령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것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야 민주주의인 겁니다.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을 듣는 사람이 확연히 구별이 되면은 그곳은 억압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슬퍼요. 음. author 저자.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암울했던 시절에 텍스트는 서양의 그러니까 즉 성경은요. 신의 말이에요. 즉 author 저자가 신입니다. 그게 이제 중세 시대에는 더 이제 급부상됐죠.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철학했던 사람들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책을 쓴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감히 쓸 수가 없었어요. 이런 철학자들도 기껏 책을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의 주석 정도 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주석의 형태에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게 책 쓴 거예요. 성경 밑에 자기 생각을 주석으로 단 거예요. 그게 책 쓴 거예요. 반면에 동양에서는 논어, 맹자, 태학, 중용 뭐 이런 기타 등등 있죠. 이 책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도 역시 주석만 달아야 해요. 예를 들면 뭐 주시가 다른 주석, 양명이 다른 주석, 정약용이 뭐 실학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정약용도 사서에 주석 정도밖에 달 수가 없었어요. 주석을 달면서 논어의 행간과 행간 사이 이제 빈틈에 자기 해석 정도밖에 달 수가 없었어요. 즉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쓴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태계 이황. 그 사람을 연구하려면은 태계 이황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하려면은요. 어떤 거를 연구해야 되냐면요. 동료 유학자랑 논쟁했던 편지를 갖고 논문을 써야 해요. 다른 거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생애 연대기나 뭐 이런 거는 잡다한 말이고 다 쓰잘데기 없는 말이고 다 접어 둬야 돼요. 이런 거 써 봤자 안물안굼이에요 진짜. 태계 이황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기대승에게 보내는 편지, 기대승에게 받았던 편지 요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이라는 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온라인 뭐 포털 사이트에서 누구누구누구누구 정약용 책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유시민 책
누구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창 목록에 쫙 떠요. 그렇게 책 제목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최근 200-300 년이 지나서 생긴 분위기예요. 형성된 부류 분위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는 책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책은 함부로 쓸 수도 없었고 진짜 책을 쓴다라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어서는 저자예요. 사람은 어서 신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동양의 불교 있잖아요. 불교에서 경륜론이라는 것은 여시아문이라고 해서 시다르트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경전이 되는 거예요. 여시아문은 무슨 뜻이냐면은 땡땡땡 이와 같이 내가 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은 다 책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저자가 인간이 되면 안 되는 시기에 인간이 되게 한 종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불교 옹호자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데 표절을 했다라는 것은 그 작가의 글을 아니 표절한 작가의 글을 왜 읽어요 우리가. 안 읽게 돼요. 복사한 책을 왜 읽어요. 내가 왜 앵무새 글을 읽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 책을 읽어야 돼요?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할 사람이 유일하게 당신이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의 둘만의 대화예요. 그래서 표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표절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라고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author 저자는 본질의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실현을 당해서 처절히 아픈 사람이 자신과 같은 시련을 겪은 선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처절함을 알 만한 선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표절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경험을 기억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힘든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대하는 것처럼 떠드는. 스트레스니까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척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AI를 통해서 검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뜻함이 없어요. 그런 책을 왜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이 질문은 가진 자의 여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제 뭐 지났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또 해도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면 뭐 하셨을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면요. 어떻게 하실래요? 탄핵이 되었더라면? 예? 싸우실 거예요? 싸우실 거냐고. 탄핵 기각되면. 광장에 나가서 막 싸우실 겁니까? 우리 그때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그 모습들이 탄기국 할아버지들과 오버랩 된다라는 자각을 빨리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게 그겁니다. 정치 철학 뭐 이런 거 다 넣어두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잖아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수를 이간질시키고 경쟁시키는 겁니다. 기업에서 인사고과가 있거나 정리해고를 하면 누가 노조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시민들이 갈라서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계속 불쾌한 모습들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당명인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보수 세력이 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여기서 자유라 함은 우리가 쓰고 있는 리버럴리즘이에요. 리버럴리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고용도 내가 하고 해고도 내가 하겠다는 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의 1차적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 들으시고 또 노래 2차적으로 슬픈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우리처럼 되는 겁니다. 자유노동자인 거죠. 취업을 자발적으로 내 발품을 팔아서 직장을 나가게끔 하게 만들어서 먹고 살게끔 만드는 환경을 주변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자급자족할 수 없게 만들고 상대방의 돈을 뺏어 와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취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시작점은 20세기 초반부에 여성들을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쓰기 위해서. 노예를 증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예는 귀속되어 있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라는 제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즉 자유인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이 노예를 국가에서 마구 쓸 수 있거든요. 노예를 징집해서 풀어줘서 국가에서 노동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유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즉 여성이라는 성을 이용해서
참정권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선거권, 투표권을 준 겁니다. 자기 의견을 국가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유라는 것을 끼워 넣었어요, 국가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고 남녀 성별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여성을 가정에 복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참정권을 줬다라는 말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아시겠지만 복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복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복종하여 붙줬다라는 뜻으로 복종하게 만들어 달아나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참정권을 줌으로써 스스로 선택적으로 복종과 선택적으로 달아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가 박탈하는 거예요. 참정권, 선거권을 줌으로써 복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값싼 노동자, 여성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성이란 단어와 자유를 끼워 넣은 거라는 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의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두 가지 의미의 자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지켜가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들의 포인트는 자유에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자유가 포인트가 있는지를 우리 주변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가까운 예로 흔히 정치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유한국당. 포인트가 자유입니다. 한국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유당입니다. 아주 자유, 리버럴리즘한 얘기입니다. 자본 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 얘기인즉 국민의힘을 풀어볼게요. 국민의당이 포인트일까요? 힘이 있는 당이 포인트입니다. 즉 국민이 준 힘을 의원들이 행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막강한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 이제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예시로 든 겁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또 이제 민주당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정당 명이죠. 더불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거기에 더하여 무엇과 같이 하다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하다 또는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있어요. 아주 좀 별로인 취미인데요. 무슨 성격이 있어서 단어, 즉 언어에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경향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면은 단어에서부터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철학자인데요. 아시겠지만은 비트겐슈타인 씨라고 계십니다. 비트겐슈타인 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씨가 말씀하셨거든요. 언어는 게임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 규범 등 관습 여러 가지들이 그 단어, 언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그 환경적 요건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각 사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과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와 저들이 생각하는 사과와 미국이 생각하는 사과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간 사과를 생각했지만 미국에서는 아오리 사과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는 부사 사과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경험치에 따라서 다 다른 단어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이 궁금할 때 언어 중 특정 단어를 선택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이재명 당대표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결투표 사건을 저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치르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민주주의도 자유도 모두 맞지만 중요한 것은 당명에 있다. 내가 왜 당명을 생각을 못했지? 더불어민주당에 담겨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더불어에는 함께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무엇이 더해져 함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뜻으로는 둘 이상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겠지만은 또 나쁜 뜻으로는 공모나 공작 할 때도 둘 이상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쵸? 또 어떤 상황에서는 뭐 무슨 어떤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앞에서는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 다른 행동을 하고 뒤에서는 본심 숨기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일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러니까 안심을 시키고 뒤에서는 이제 공작을 꾸미는 겁니다. 아주 본심을 숨기고 무서워요 아주. 즉 더불어민주당의 포인트는 민주당에만 있는 겁니다. 둘 이상 협력해서 선을 이루거나 함께 손잡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국민을 위해 희생하자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국민이 준 정당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적 자유를 충당한다는 것에 당명에도 교묘하게 숨긴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손혜원 여사를 좋아해요. 그분이 당명을 이제 지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느껴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그 무언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혹시 이런 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 눈치, 통밥 뭐 이런 거라고 하죠. 섭스러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소형이지만 저도 탄압을 받고 그렇지만 하잖아요, 방송을. 움직이는 겁니다, 나름. 뭐라도 해보려고. 여러분도 움직이세요.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혹시 아시나요?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어 흐른다고. 우리 각각은 한 방울의 물방울이에요. 보통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재산을 인정하고 자기 재산을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자본민주주의라는 게 나와요. 이제 저는 회사 다니시고 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본가가 우리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서양에서는 귀족들이 은식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은수저까지는 있어요. 흙수저, 은수저. 아주 그냥 우리나라는 흡수력이 좋아서 우리나라에만 오면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항상 흙수저, 은수저를 넘어서 금수저래요. 금수저. 아주 금수저까지 나왔어요. 아주. 서양에서는 금수저라는 게 없어요. 은수저까지. 은식기를 이제 귀족들이 사용해서 장발장이 왜 은식기 훔쳐가 갖고 그 신부님이 그 감사 줬잖아요. 그래서 회개해 갖고 나중에 다시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은식기는 귀하고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었다라는 것의 의미에서 숟가락도 은수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어떻게 된 게 금으로 숟가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밥에 그 숟가락에 금이 이렇게 좀 녹는다고 하는데 좀 모양이 녹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 금이 좀 이렇게 돈수가 변한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여튼 금수저, 흙수저가 왜 나오냐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잖아요. 자본에. 굉장히 얘 자본이라는 애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민주주의는 고집을 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처럼 나쁜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용어가 진짜 살아있으려면은 정말 딱 하나의 단서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단서 하나. 스모킹건. 이 결정적 단서가 덧붙여지거나 결정적 단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뭔 줄 아세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땡. 사랑입니다. 사랑. 왜 쓸데없이 사랑이냐고요? LOVE, 러브. 러브입니다. 러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앞에 붙어야 해요.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를 줘. 사랑할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 내가 좋아했고 보고 느꼈던 것을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누구의 간섭 받지 않고 나 스스로 하는 자유. 자유에서는 사랑을 빼버리면은 너저분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마구 쓸 수 있어요. 특히 여기 자본주의면 돈을 자기가 가진 돈을 쓸 수 있는 내가 가진 돈만큼 쓸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자유롭고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그렇게 번 돈으로 여행을 가. 클래스 룸에서 잘 수 있는데 뭐 스위트룸으로 이제 자. 돈을 더 추가해서. 여행 가기도 좋고 편하고 놀러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본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유에서 사랑을 끊어버리면 자유라는 것은 너저분한 권력 행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자본가들에게 그래서 이 자유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랑민주주의라고요. 사랑민주주의. 어색하고 생뚱맞으시죠? 이상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하시잖아요. 자본자유주의거든요, 그게. 리버럴리즘. 민주주의의 가치는 개별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막 떠들고 내 주장을 강요하고 그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강조하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의사 발언하고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해야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안 다니시든 다니시든 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여라. 유럽 사회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률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법을 수입해서 왔지만은 일본 법은 독일 법을 수입해서 온 나라였고, 우리나라 법은 이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수입이 갈 예정입니다. 이미 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나라의 법을 수입이 된다, 수출이 된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일본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강제징용되면서 토지법이 형성되었고 등기부 등본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 필, 두 필이 나누게 되었고. 왜냐하면 남자 병력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수를 파악해야 돼야 돼서 구획을 나눈 거예요. 하나, 두 개. 여성, 남성 나누고, 아이, 어른 나누고, 나이로 나누고. 이처럼 영향이 무지막지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수출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일 한국의 이미지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다른 모습을 어떻게 이런 모습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본에 대한 것만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 참 밝잖아요. 심지어 미국을 용서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없어요. 베트남밖에. 그지 않나요? 미국을 용서한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어요. 부상해서 용서해 줬대잖아요. 얼마나 대인배예요, 그 나라가. 참 자기네를 침략한 나라고 자기 나라한테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한테 침략당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인 거지만은 그게 사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35년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짓밟혀 가면서 살았으니 속상하죠. 한두 명의 독재자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수가 함께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이 다 갈라지거나 서로에 대해 애정이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막 떠들어요. 옆에서 귓속에서 떠들고 옆에서 막 소리쳐요. 야, 강력한 지도자를 얻게 되면 산산조각이 쪼가져서 흩어지고 혼잡스럽게 돼. 민주주의는 아주 시끄러워. 막 이렇게 떠들어요. 민주주의 아주 시끄럽다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투표로 결정하라고. 민주주의를 주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끌고 갈 수 있고 업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해도 나눠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지금은 서로 다르지만 해 줄 수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이 내 주장과 같아. 내 편이야. 너희와는 의견이 달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매일 했던 얘기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빨간 깃발 꽂고 또 하고 또 하고 노란 깃발 꽂고 다시 돌아와서 빨간 깃발 꽂고 다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민주주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또 막 말해요. 자본주의의 반대말 혹은 민주주의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해당 문제는 헌법학 관련 전공 과목 1학년 30점 만점 중간고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무슨 주의로 끝내지 마시고 간단하게나마 뭐 필기도구 사용하셔서 vs 그러니까 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vs 뭐뭐 대 뭐뭐 뭐 민주주의 대 자본주의 대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민주주의 대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체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비교를 하셔서 메모지에 한번 써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니 한번 구글을 사용하시든지 백과사전을 보시든지 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 민주주의가 뭐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멋있게. 각자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노래 들으시고 또 노래 들어보실게요.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납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O에서 차단해. 경고, 발랄한 토끼가 전달됐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화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전하는 조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Is that what you thought?
Over by the window, there's a pack of cigarettes. Not my brand, you understand. Sometimes the girl forgets. It's 4 in the morning, the end of December. I'm writing you now just to see if you're better. It's 4 in the morning, the end of December.